네, 신간 이념과 영혼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집필은 2016년 이미 탄핵정국으로 소위 좌우 대립이 이제 극심할 때, 그때 이제 그때까지 써왔던 모든 관련한 글들, 그리고 생각, 그리고 특히 중요된 것은 우리 이념 대결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한 국가 내의 여러 가지 집단, 이제 종족, 부족 간의 대립,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발표된 하고 전자책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하고 공교롭게 이제 작년 후반부터 이제 은범상의 출판사를 시작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정리해서 내는데, 이 책을 내는 때가 또 탄핵 정국이 돼서 또 그야말로 대립의 시대 그 자체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이 좌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것이 우리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쓰기 위해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이제 출판 계획을 있었습니다만 2016년에 글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이념과 그야말로 사회 사상을 다루는 건데, 소설에서야 뭐 누구나 자기 사상 막 집어넣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 사회에서 이제 자기 사상 발표하려면 좀 뭔가 좀 이제 학문적인 그런 것이 좀 바탕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면에서 자신감도 좀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출판은 당시에 하지 못했고 전자책으로만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21년 그때쯤엔 소설가는 거의 은퇴 상황이었고, 이제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기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정신현상학,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번역을 출간함으로써 인문학 수업은 뭐 이 정도면 했다고 하고 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전문가 이제 전공자 수준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이 책을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책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이제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다 아주 이제 이것도 상당히 자세히 써야 될 것이지만 그냥 한두 줄로 압축했는데, 자연과학은 정신계에서의 순수과학과 물질계에서의 응용과학이 있다. 이제 수학은 인간 정신이죠. 수학은 그것은 근데 분명한 결론이 있죠. 그러니까 논리가 있고, 근데 물질계에서의 응용과학, 여러 가지로 공학, 생물학 그런 데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죠. 근데 인문학에도 그런 분류가 있는 양도 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물론 대학의 상황에서는 인문대학이 있고 경영대학, 법대가 있으니까 인문학은 순수 학문이고 경영대, 법대는 응용학문이다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학에도 인문학이 그럼 수학처럼 순수하게 확실한 진리 그걸 찾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확실한 진리는 천상 영계에 있는 것이고, 인문학은 그것을 정신계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정신계, 물질계, 이렇게 그 영계가 그 위에 있습니다. 이 정신계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정신이라는 건 물론 물질적이 아닌 정신이지만 적인 거 얘기하지만은 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그걸 마음을 가지고 정신이라고 하지. 그 포괄적인 이제 물질적 지상을 아닌
존재에서의 그 생각, 마음 이런 것까지도 정신이라고는 안 하죠. 순전히 물질계에 있는 그런 것은 정신계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게 영계이죠. 여기에 이제 그 자연과학은 이 정신계에서 순수한 진리가 있고 이것을 물질계에서 응용을 하죠. 근데 인문학은 이 순수한 진리는 이제 영계에 있고 그 밑에서 응용하는 건 정신계에서 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이 책의 주제는 아니고 그 서문에서 너무 이제 무거운 그거를 이제 딱 던져놨는데 이것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진리냐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한 책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책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넘기고, 이 책에서는 우리의 사회와 그 국가에서 이념이 가진 그 각종의 의미를 영적 관점을 동원해 해설한다. 그러니까 이념의 본질에 대해서 물질계 세상의 그것만으로 모든 근본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 관점을 동원하여 해설하고, 본래 순수한 중립의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했으나 지배한 전력, 이제 여기 이제 소설가로 입문한 뒤 어문 정책의 이념상의 문제를 인식하여 한국논단 월간조선에서 보수 논객을 활동한 바 있다. 보수 논객을 한 전력은 벗어나지 못하여 일부 보수 입장에 기웃는 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립적인 양측 어느 쪽의 승리가 아닌,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양측 어느 쪽의 승리가 아니라 어찌해야 우리 민족의 존재 목적을 살려 우주의 영적 확장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이념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인터넷 강의로도 해서 이념이란 거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건 이거고, 그 다음은 논문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이념과 국가, 국내 이념가 등의 실체, 이념과 사회 가치관, 그리고 이제 영성의 목적, 궁극적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성 개발 이런 거에서 좌파, 우파, 가치관 이런 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한 거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페이지 수를 보면은 이제 비교적 균등하게 이제 넘어가긴 하지만은 여기 하나서 많이 건너뛰죠. 84페이지. 한국의 소수자 집단과 그 영향력.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냥 이념 대립의 실체가 이 한국의 소수자 집단의 대결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우리나라 한국의 이제 혼돈,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집단이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수 한민족, 우리 보편적인 이념을 가진 그런 한민족이 지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요 그림 이제 이념을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 적합하게 이제 삽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책 후면에도 있고.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이념이란 것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강론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논설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지금 이제 대립의 시대,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냥 진보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극단적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럼 대립하냐, 이런 거에 대해 본질을 알고 싸우는 것이, 물론 지금 그렇다고 이제 운동에 나선 분들이 뭐 전부 모르고 그런 것도 전혀 아니죠. 이제 민족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알고들 있죠, 우리 모두가. 하지만 진짜 이념음 대립이랑은 이제 우리가 정말 가령 보수 측의 입장이라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전통과 뭐 그걸 다 지켜야 되고, 지켜서 그 주류 세력이 살아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계속 이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애국심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그것도 결국은 영혼의 확장, 영적 확장과 성장, 이런 것이 인간 삶의 그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당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념, 정의, 선,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작은 요 책 안에 이제 이 대립 전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혼동과 무질서, 그리고 도대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소신을 가지고 현 상태의 수준의 지식에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어느 한편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중간에 지금 도대체 왜 싸운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립이, 말이 좋아 중립이지만 몰라서, 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겠다, 그런 분들에게도 결코 물론 어느 한쪽을 요구하고 권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립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요 작은 요 책을 가지고 시대의 모든 일에 현명히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를 그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